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을 조금 늘리고 현장을 지키기보다는 영업 쪽의 일을 많이 하면서 일도 재미있게 하면서 두 여자를 사귀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아담하지만 세련된 스타일의 윤희와 나보다 2살 위지만 편안하고 지적인 혜숙이, 두 사람은 스타일부터 성격 그리고 분위기까지 거의 정반대였다. 잘 웃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하는 윤희라면은 보통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 혜숙이다. 한동안 전혀 말이 없던 윤희가 술 한잔을 하면서 드디어 한방에 모든 걸 이야기를 했다. 20대 중반 때 미용실 중견으로 있을 때 사귄 남자가 일반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해서 동거를 하게 되어서야 알고 보니 사채업자의 일을 돕고 있었다. 말이 사채업자를 돕는다는 거지. 알다시피 사채업자 밑에 일하는 애들이 하는 일이란 게 뻔한 것이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보니 거칠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단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주사와 폭력을 친정에서 고소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었다. 다시는 남자를 안 만나겠다고 맹세를 하고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단골 남자 손님 중 하나가 전부터 친절하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데도 다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미용실이란 곳이 은근히 괜찮은 직업이다.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와서 그렇지 그것만 조심하면 주택가에 있는 작은 미용실도 보통 300만 원은 넘게 번다고 하니 남자들이 집에서 놀기에 충분한 여건이 된단다. 직장을 잘 다니던 이 남자가 회사에서 대판 싸우고 그만두고는 다시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빈둥빈둥 백수건달로 지내는데 자신의 아이까지 돌보는 것이 고마워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니 하고 기다린 게 1년이 넘었는데도 일할 생각을 안 하더란다. 그래서 미용실 남자들이 백수가 많은 것 같았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 찾아와 깽판을 치게 되었고 백수인 남편이 바깥으로 겉돌더니 꽤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윤희의 카드로 몇천 대의 돈을 썼다고 한다. 전 남편 일과 카드 빚이 빌미가 되어서 다시 동거를 정리하고는 겨우 빚 정리를 좀 하고 살만할 때 남자를 소개받아서 데이트를 하다가 또 전 남편이 찾아와 난리를 쳤단다. 집으로 미용실로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단다. 혜숙이는 남편이 작은 가게를 하다가 정리를 하고 선배가 하던 단란주점을 인수해서 하다가 마담과 눈이 맞아서 처음엔 술을 핑계로 외박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걸리자 아예 대놓고 마담과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혼하자고 했더니 혜숙이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누자는 말에 열을 받아 간통으로 고소를 한 다음에야 몸만 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이혼을 했다고 한다. 남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혼할 때 보면 남자건 여자건 조금은 치사해지는 것 같다. 윤희는 전 남편이 폭력으로 구속이 되면서 편한 마음이 들었는지 자주 연락이 왔다. 술 한 잔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키스를 나누었는데 찐하고 감미로웠다. 노래방을 나서서 서로 어디로 갈지 어정쩡하게 있을 때 나중에 가자는 윤희의 말을 아주 무시하고 거의 끌고 가다시피 모텔에 데리고 들어왔다. 숨쉬는 것도 잊은 듯이 키스에 몰입을 하던 윤희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자리에 앉았다. 저기, 관계를 해본 지 오래되었어요. 겨우겨우 잘 참고 있는데